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울입니다. 분양가 중개 시즌 4 6화인데 스피드 분양가 중개입니다. 원래 스피드 분양가 중개로 다루려고 한 게 아니라 이번 주에 분양 물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넘어가긴 그렇고 수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뤄봐야 될 단지인데 이번에 분양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빠르게 다루는 스피드 분양가 중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단지냐면 인천 영종지구 A24블록입니다. 최근에 인천 영종에 분양 단지들이 많죠. 근 한 달 사이에 일단 하이엔드급으로 들어갔던 디에트르 라메르가 있었고 바로 그 옆에 들어간 테라수 어썸이 얼마 전에 분양했고 또 바로 그 전주에 신일 비아프가 들어갔습니다. 각각 중산하고 운남 쪽 이쪽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공공이 하나 들어갑니다. A24블록 공공 물량입니다. 이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일단 이렇습니다. 하늘도시의 하늘분양가. 하늘도시 이름이 예쁜데 예쁘지 않게 분양가도 하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종 같은 경우에는 이 분양 물량이 들어간 지가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주택들의 어떤 가격에 비해서 이번에 나온 분양가들이 좀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제가 인천 부동산 전망편 청학역 개설에 따라서 보여드리고 있지만 인천의 다른 지역들의 분양가들도 장난이 아니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분양가들이 외면을 받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종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최근에 있던 분양들이 뭐랄까요? 속된 말로 물을 먹고 있는데 이번 A24블록의 분양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공이잖아요. 공공 분양이라는 것은 민간 분양 물량에 비해서 그래도 가장 저가선에서 나와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기존에 나왔던 세 단지는 다 민간 물량이었잖아요. 디에트르든 비아프든 테라스 어썸이든 얘를 통해서 그게 과연 높았던 건지 도대체 앞으로 영종 지역에서 신축이 분양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를 갖다가 기준선으로 봐야 되는지 갖다가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일감은 영종분들이든 아니면 이쪽에 청약 준비하시는 분들이든 다 느끼시겠지만 좀 높아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드실 겁니다. 자, 기본 정보입니다. 투자성은 갖추어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게 좀 높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인천 전체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얘가 과도하게 높게 나왔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보고 있고 더군다나 공공이잖아요. 공공에서 이렇게 나와준다는 건 이 지역의 기준 분양가를 갖다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봅니다. 대단지는 아닙니다. 641세대 그래도 중규모고 얘는 택지지구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나홀로 떨어진 중규모 단지는 아니죠.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중산 쪽에 단지가 두 개 있었고 비아프가 있었잖아요. 신일 비아프가 여기 들어갑니다. 요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지워보시면 여기가 신일 비아프 1, 2단지거든요. 그러니까 신일 비아프 1, 2단지로부터 대각선 쪽으로 내륙 쪽으로 섬이지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단지가 요 A24블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운서역과 중산지구 사이 딱 가운데 정도에 위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지역 핵심 단지 영종 하늘도시에 최근 분양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에 들어가는 물량들도 많이 들어갔어요. 이제 남은 거는 한 10개 정도 되는데 딱 중심에 들어가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중심이라고 해서 지리적 중심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역세권 당연히 뭐 이쪽은 도보 역세권은 아닙니다. 운서역과 영종역이 있죠. 여기 운서역이 있고 이쪽 위에 영종역이 있는데 추후에 트램으로 이 운서역 쪽은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현재 들어가는 A24블록에서는 양쪽 다 거리가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역 모두 공항철도가 운영되기 때문에 서울 출퇴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종이나 운서역이 중요한데 거리는 좀 애매한 곳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후에 트램이 들어오면 나쁘진 않겠죠. 일단 이런 조건으로 봤을 때 가격 하방 경직성이 있느냐를 갖다가 생각하기는 현재로서는 조금 유보를 시켜놔야 됩니다. 뒤쪽까지 좀 봐야 돼요. 분양시장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필수 단지이기도 합니다. 하늘도시 최근에 분양도 이루어지고 있고 일단 민간 물량 3개 단지가 전부 다 미분양은 났어요. 다만 세세한 차이들은 좀 있습니다. 뒤에서 좀 보도록 하고요. 기타 화제성 있죠. 제3연륙교가 드디어 개통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이 인천대교라든가 위쪽에 영종대교를 통해서 이 영종도를 빠져나가게 됐는데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인천은 서울 접근성 이외에 원도심 접근성이 중요한 곳이란 말이에요. 대도시이기 때문에. 근데 기존의 영종대교든 인천대교든 원도심 접근성이 상당히 안 좋았죠. 왜냐면 영종대교 이용하면 북청로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고 인천대교 이용하면 송도에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가야 되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요 제3연륙교 지금 청라 하늘대교라고 돼 있는데 얘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원도심 접근성은 상당히 좋아졌다. 그리고 청라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열흘 좀 안 됐죠. 카페에도 후기들이 올라오는데 어디까지 출근하시느냐에 따라서
비해서 조금 체감도는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부터 반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반영되기가 힘듭니다. 이런 것들은. 자, 여튼 좀 더 기본 정보를 알아보면요. 일단 19일 날 사청이 있습니다. 일단 19일 날 사청하신 분들이 본청에 할 건지 결정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물량과 다르게 화요일하고 수요일에 특공이 있고 목금에 일반 1순위, 2순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통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보역세권은 없고 다만 운소와 영종역을 이용했을 때 공항철도 이용이 가능하다. 보다 중요한 건 최근 들어서 영종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거는 제3연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 규모 641세대 중에 사청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276세대가 사청이고 365세대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물론 사청에서 상당수 물량이 이전돼서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최근에 사청 물량들 보면은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대략 40% 정도는 이탈을 하거든요. 그 물량은 플러스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아직은 사청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365세대가 나왔고 그중에 특공이 271, 일반이 94세대입니다. 최고 22층 8개동입니다. 요 모습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뭐 LH도 깔끔하게 잘 뽑습니다. 한지는 평면도도 그렇고 입주는 28년 12월 딱 3년 꽉 채워서 나왔다. 입주대기 기간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인천은 이번에 11호 대책에서도 비껴왔기 때문에 자금 마련 측면에서는 더구나 얘는 공공분양이잖아요. 뒤에서 보겠지만은 중도금이 3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점은 상당히 좋지 않나, 상당히 좋은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분상제 적용되는 공공이고 재당첨 10년, 전매 3년 제한이 있는데 거주 의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양가 중요하죠. 74형하고 84 두 가지 타입이 나오는데 74는 3.7에서 4억에 나왔고 84는 4.6에서 4.7억에 나왔습니다. 일감으로는 싸죠. 인천에서 4억대 분양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검단의 자녀 물량이 나오게 되는데 그건 이제 다음 영상이나 다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 것 같고요. 확장비는 74 530, 84는 750에서 950 타입별로 조금 상이하고 에어컨은 4기 기준 900, 5기 기준 1100 이거는 거의 뭐 민간 물량 뺨치는 수준 그렇게 싸게 나오진 않았고요. 옵션은 74A 기준 타입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2200이고 84A 기준 2500입니다. 기존의 어떤 공공보다는 조금 비싼 감은 있지만 민간 물량에 비해서는 그렇게 비싸진 않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 기본 분양가에다가 74 같은 경우에는 확장비, 에어컨, 옵션 합하면 저희는 뭐 옵션을 항상 최고급으로 다 넣어드리기 때문에 가전제외하고 여기서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 감안해서 요거 3개 합해서 3,000 정도 더 했고요. 84 같은 경우에도 얘하고 얘 합하면 2,000, 얘 합하면 4,000이라서 4,000이긴 한데 옵션에서 좀 줄이시면 3,000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00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따라서 나온 실질 분양가는 이렇습니다. 74가 4억에서 4.3억, 84가 4.5억에서 5.1억. 다만 프로브로 가면은 이거 조금 넘어갑니다. 5.1억까지도 갑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요거죠. 중도금이 30%라는 거. 공공분양 단지들 최근에 많이 보여드렸는데 얘 또 공공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도금이 30%예요. 아무래도 민간 물량의 60%에 비해서 절반 정도의 중도금만 들어가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있어서 상당한 혜택을 주는 거다. 공공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요소가 이 단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 즉 다른 공공분양 단지도 같은 조건이지만 중도금 30%이 지역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평면도는 잘 났습니다. 최근에 공공들에서 평면도는 거의 깔 게 없어요. 73 같은 경우에 포베이 판상의 옆통풍 알파룸 현관 팬트리고 83은 포베이 판상의 마통풍 알파룸의 현관 주방 팬트리 거의 A급 평면도다. 제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요거 있어요. 74는 옆통풍입니다. 뭐냐면 타입별 평면도 보시면 상당히 많아요. 74만 하더라도 A, A1, B, B1, B2까지 해서 총 5가지가 있는데 B, B1, B2, A, A1 이렇게 같은 A형이나 B형인데 1, 2, 3 붙는 차이는 큰 차이는 아니에요. 뭐 실외기실의 면적이 조금씩 다르다던가 이런 것들입니다. 여튼 74A 타입을 보시면 포베이 판상형 좋은데 여기 주방 쪽에 마통풍은 아닙니다. 이쪽 옆으로 발코니 쪽으로 옆통풍이에요. 74는 다 이렇습니다. 대신 뭐 요즘은 강제 환기되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옛날 분들이 이제 마통풍 좋아하시는 거고 일단 포베이 구조로 나왔고 보시면 현관 넓이만큼 현관 창고가 들어가줍니다.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발코니 드레스룸이 있는데 그 위쪽에 알파 공간이 있어요. 파우더룸 치고는 크죠. 여기 보시면. 따라서 74도 알파 공간을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4B도 유사합니다. 알파 공간 있고 현관 창고 크게 들어가지고 솔직히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이쪽 구조, 주방 구조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근데 큰 차이는 없어요. 그 다음에 84A, 74와 다르게 얘는 포베이에 마통풍이 적용됐습니다. 이 주방 쪽에 창 있잖아요. 그리고 알파룸이 침실 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74 같은 경우에는 얘는 따로 독립적으로 좀 긴 형태지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주방하고 터서 와이드 주방을 만들 수도 있고 알파 공간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 창고 당연히 들어가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나왔죠.
84B도 유사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방의 어떤 형태가 조금 다른 것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84C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74의 확장형. 뭐냐면 알파 공간이 침실 1에 들어가 있어요. 좀 전에 84AB는 여기 주방 옆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좀 긴 형태로. 반면에 84C는 74처럼 알파룸이 침실 1쪽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포베이 판상의 마통풍 구조고 알파 공간들이 이렇게 74든 84든 다 들어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현관 팬트리라든가 84에는 주방 팬트리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84B인데 84B 같은 경우에는 알파룸이 침실에 들어가 있는 데다가 여기 발코니 팬트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되게 다양해요. 다만 문제는 공공이잖아요. 공공은 이런 거 그냥 형별로 받고 타입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거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 랜덤 배정, 이건 생각하셔야 돼요.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포베이 판상력을 갖춘 A급 평면도, 더군다나 알파 공간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말씀드렸지만 알파 공간이 2개 들어가는 3면 발코니 제외하고는 최고급 평면도다, 가장 좋은 평면도들이 나와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74는 당연히 좋은 겁니다. 74에 알파 공간 들어가 있는 평면도 거의 없어요. 근데 얘는 현관 팬트리에 별도로 알파 공간들이 다 들어가줬잖아요. 침실 쪽에. 이거 좋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체 편의성 커뮤니티는요, 피트니스, 골프장, 작은 도서관, 주민 카페 등이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다만 얘 같은 경우에도 단지 정보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모집 공고라든가 아니면 단지 배치도 같은 걸 통해서 확인한 거니까 좀 더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아주 큰 대단지는 아니잖아요. 600세대급인데 이 정도 들어가줬고, 더군다나 공공인데 주민 카페에 들어가준 정도면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고급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사우나, 수영장 이런 거는 공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적어도 공공 민간 참여까지는 가야지 그런 건 들어가 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공에 맞게 잘 나와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는 1.26대 1입니다.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확인하셔야 되겠지만 보통 공공에서 84까지 들어가는 단지는 1.2대급에서 1.3대까지 나와주거든요. 얘가 5구만 되더라도 공공은 1.2대에서 멈춰버려요. 그에 비해선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이죠. 공공의 가장 고질적인 단점입니다. 주차 문제는. 얘가 84까지 그래도 들어가 있잖아요. 74, 84이기 때문에 소형단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평면도가. 근데 1.26대 이거 나중에는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LH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단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공공이 그래요. 모든 공공이. 얘도 그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영종은 자차 이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건 단점. 따라서 최근에 나왔던 민간 물량들이 그런 측면에서는 장점을 갖고 있다. 뭐에서? 커뮤니티하고 주차면에서. 예를 들면 이번에 나왔던 디에트로 하이엔드는 1.9대고 다른 단지들도 1.45대급까지 가졌단 말이에요. 민간이니까. 근데 얘는 공공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점이 있다. 이거 단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은 운남초 영종 중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는 가까워요. 보시면은 바로 대각선이 있습니다. 여기 있거든요. 이게 A24 블럭인데 거리를 굳이 재면은 대략 길 건너서 가긴 하는데 한 200m 이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학교는. 근데 문제는 이제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는 여기 있거든요. 운남초등학교가. 여기까지 거리가 좀 됩니다. 이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대략 1km권입니다. 물론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뭐 근린공원이 평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까지 거리는 1km권이기 때문에 좀 멀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뭐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특히나. 물론 여기 초등학교가 하나 더 개설되는 게 있긴 한데 여기까지의 거리도 1km권이거든요. 1km가 훌쩍 넘어버리죠. 더 멀어요. 뭐 사이길로 온다고 하더라도 대충 거칠게 쟀을 때 1.1km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초등학교까지 거리가 좀 문제가 된다. 이거는 개발 계획을 할 때 좀 애매하게 계획을 한 것 같아요. 이쪽에 단지들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특히 이쪽 단지들 같은 경우 위쪽에 진해아인가? 얘도 있는데 좀 교육적 측면에서 중학교는 가까운데 초등학교까지 거리가 좀 문제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원은 하늘신도시 이제 중산지구 쪽. 지난번에 디에트라하고 데라소스원에서 말씀드린 이 지역에 이제 학원들 괜찮은 애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충분히 뭐 하늘도시 전체가 셔틀은 다니는 그런 거리입니다. 길로 가면 좀 멀겠지만 하여튼 직선거리로도 한 3km권이거든요. 충분히 뭐 셔틀들 다니는 거리. 뭐 초등학교 학원들은 다 단지 근처에 생기고요. 따라서 얘는 이제 편의성 측면에서 커뮤니티라든가 주차라든가 교육 편의 측면에서는 특히나 초등학교 쪽이 조금 빠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편의성은 운서, 중산, 뭐 하늘도시 자체가 아주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왼쪽으로는 운서역 쪽,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중산지구에 있는 중심상가 등 편의성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크게 빠지는 건 아니다. 뭐 걸어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중심상가 보통은 자차 이용하시니까. 다만 조금 전반적으로 애매한 위치에 있죠. 학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늘도시가 좀 길쭉하거든요. 좌우로 길쭉한데 그 가운데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근데 그 가운데가 중심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하늘도시는 왼쪽에 운서역이 있어서 공항철도 왼쪽하고 이번에 연륙교 개통되면서 오른쪽 중산 쪽 이렇게 양핵이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중심지구의 교통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와주기 때문에 제일 좋은데 지리적으로 딱 가운데 있을 때 근데 이 영종 하늘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는 가운데 쪽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게 평가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쪽에 운서역과 제3 연륙교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A24 블록은 애매하죠. 위치가 학교가 특히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편의성은 좀 낮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분양가도 그래서 낮잖아요. 자, 분양가가 착하냐 적절하냐인데 영종 신축 저가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최근에 뭐 민간 물량 세기가 나오면서 비싸다 뭐다 말이 많지만 이게 공공이잖아요. 그리고 입지도 아주 좋다고 평가받긴 힘들어요 지금. 그죠? 좀 전에 봤을 때 교통도 그렇고 얘 단지 자체가 갖고 있는 공공의 특성, 주차라든가 커뮤니티, 초등학교까지 거리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하늘도시에 있는 단지들 중에서 그렇게 좋다고 평가받을 수 없는 단지거든요. 근데 얘가 공공미에도 불구하고 5억대에 나왔단 말이에요. 4.5억에서 5억에 나왔잖아요. 84가.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싸다 비싸다를 갖다 평가하는 거는 힘들고요. 공공은 싸다 비싸다 해서 물어보신다면 무조건 싼 거예요. 그 지역에선. 싼 건데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영종 하늘도시 신축의 저가 마지노선을 확인한다는 의미가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자세히 보면요. 이런 건데 이 노란색으로 제가 해둔 부분이 운서 운남 쪽이고 그다음에 이 회색 비슷하게 한 게 이번에 디에트로 라메르나 데라소섬이 들어간 중산 쪽입니다. 그리고 밑에 최근 분양들은 분양이라고 써놨습니다. 이번에 24블록이 공공인데 28년 12월 29년 다 돼서 들어갔는데 4.5억에서 5억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분양한 여기 분양이라고 안 써놨네요. 바로 옆쪽에 들어간 신일 비아프가 민간 물량인데 5.8억에서 6억에 나왔습니다. 즉 1억 정도 싸게 나온 건 맞아요. 뭐가 24블록이. 근데 신일 영종 비아프는 여기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요거 두 개거든요. 위아래로. 바로 초등학교 끼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죠? 초등학교 끼고 있고 운서역 쪽도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좀 더 가깝습니다. 이 신일 비아프가. 조망 측면에서도 바닷가에 더 가깝고 여기 뭐 높은 놈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1억 차이는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신일 비아프도 물 먹었죠. 이번에 미분양이 났는데 아마 이번 공공분양 얘가 5억선에 나오면서 재평가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이편한 영종 하늘도시라든가 운서 2차 SKB라든가 운서 반도 유보라가 있습니다. 위치는 조금씩 달라요. 운서역 쪽에 좀 가까운 놈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 중에서 제일 비싼 게 이 운서 반도 유보라인데 이쪽에 SK고 운서 반도 유보라는 여기 있습니다. 운서역에서 도보 역세권에 있어요. 그래서 얘가 제일 비싼데 가까이 이렇습니다. 운서역까지 거리하고 연차 때문에 그러는데 이편한 영종 하늘도시가 3.5억에서 4.5억이고 22년 들어간 운서 2차 SK가 4억에서 4.5억이고 운서 반도 유보라가 4.6에서 5.2억입니다. 즉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저가 물량은 3억대 아직 있고 고가 물량은 5억을 넘기 시작했어요. 이거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번에 들어간 중산 쪽인데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수영장의 사우나에 주차 1.9대 1에 49층 제일 높게 들어가는 하이엔드급이죠. 디에트르 아메르가 84 최고 7억에 나왔어요. 7억에. 근데 얘가 재밌는 게 얘가 84A 같은 경우에 알파룸 2개 갖춘 84 최고 평면도라고 그랬죠. 실질적인 체감 면적은 훨씬 넓습니다. 84보다 이런 경우에. 근데 얘가 7억에 나왔는데 84A는 그래도 선방을 했어요. 근데 나머지 평형들은 비평형 났거든요. 여하튼 중산에 들어간 이 라메르가 하이엔드급이긴 하지만 7억대에 나왔고 바로 그 다음에 나온 데라스 어썸이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여기가 디에트르 아메르고 바로 옆에 이 노란색 얘가 데라스 어썸이에요. 이번에 개통된 연륙교랑 상당히 가깝죠. 근데 얘는 6.5억 선까지 갔습니다. 하이엔드급 아니었는데 편의시설이라든가 주차 이런 거 봤을 때 근데 얘도 미분양은 났어요. 그리고 이쪽 그때 데라스 어썸이라든가 디에트르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뒤에 있는 중산지구 준신축들이 있거든요. 18년도부터 22년도에 들어간 얘네들은 이편한 오션이 4.4에서 4.6억 호반 스카이가 4.6에서 4.9억 스카이자이가 4.7에서 5.3억입니다. 운서 운남 쪽과 좀 차이가 있다면 저가 물량이 좀 더 높아요. 보시면 운서 운남 쪽은 저가가 3억대도 있는데 이쪽은 3억대는 없습니다. 기본이 4.5억 정도는 가요. 여기 보시면 최저가가 4.4억 정도거든요. 근데 고가는 이쪽 5.3억이나 이쪽 유보라 5.2억이나 비슷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중산 쪽이 운서 운남 쪽보다는 좀 더 가격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연륙교 개통에 따라서 이런 시세가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추후로도 중산 쪽이 좀 더 올라가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연륙교 개통이 이제 막 열흘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어떤 효용성이 축적되면서 평가를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는 이렇게 놨습니다. 최근 영종 분양가 중에서는 가장 낮습니다. 뭐가? A24 블록이 5억대에 나왔잖아요. 최고가. 반면 중산 준신축 현시세와 유사합니다. 여기 좀 전에 보여드렸던 중산 쪽 18년도에서 22년 들어간 이편한 오션이나 호반 스카이 스카이자이가 4.4억에서 5.3억까지거든요. 근데 이번 분양가가 4.5에서 5억이니까 얘보다 조금 싸게 나왔다. 즉 준신축이에요. 얘 지금 7년 차고 3년 차입니다. 근데 29년도 다 돼서 들어가니까 얘가 그때 들어갔을 땐 얘는 10년 차도 됩니다. 이편한 오션이나 스카이자이 같은 경우에 2018년 들어갔으니까. 근데 걔네들하고 유사한 가격에 나왔다는 건 A24 블록이 높게 나온 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운서 운남 쪽에는 준신축 요거 있죠. 이편한 영종 하늘도시라든가 운서 2차 SK뷰, 운서 반도유보라 얘네들은 3.5에서 5.2억이에요. 즉 고가선은 유사한데 저가가 3.5나 4억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는 1억에서 5천 정도 비싸게 나왔다. 뭐가? 이번에 A24블럭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얘가 A24블럭이 단점을 갖고 있지만 분양가 자체만 놓고 보면 주변 단지라든가 주변의 흐름에 비해서 비싸게 나왔다 말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10년 차 되는 애들하고 운서 운남 쪽이든 중산 쪽이든 얘가 들어갈 때 10년 차 되는 애들하고 큰 차이 없이 나왔거든요. 특히나 중산 쪽하고는 유사한 선에 나온 거예요. 본인이 직접 들어가는 운서 운남에 비해서는 조금 비싼 감이 있지만 10년 차이 나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따라서 얘 투자 가치 평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공공 분양입니다. 그로부터 오는 이점들이 있어요. 일단은 분양가는 최저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간 물량에 비해서. 확인됐잖아요. 이번에 나온 3개 단지에 비해서 얘가 가장 싸요. 5억대에 나왔잖아요. 나머지 단지는 6억대, 6.5억대, 7억선까지 갔습니다. 물론 하이엔드급이니까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디에트르 84A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알파룸 2개짜리 그리고 디에트르 라메르 자체가 하이엔드 지향이잖아요. 커뮤니티나 주차 이런 거 봤을 때 얘가 선방을 했단 말이에요. 84A는. 즉 얘가 7억선에 나와서 비싸다고 평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 타입은 성공을 했거든요. 이거 추후에 나머지들도 좀 팔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고요. 비아프하고 데라수는 미분양이 일단 났어요. 근데 얘네들이 미분양이 났던 거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영종 쪽에서 이걸 평가할 때 간만에 나오다 보니까 기축 최고도 한 5억대 선인데 좀 전에 보셨잖아요. 5.3억, 5.2억 이렇거든요. 운서 쪽이든 아니면 중산 쪽이든 니네들이 그거에 비해서 1억, 2억 높게 나왔다고?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이랬었는데 문제는 이번에 지금 한신더유 제가 한신더유라고 써놓은 이유는 한신공영에서 시공을 하고 보통 요즘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 안단테라는 공식 브랜드보다는 시공사 걸 넣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협의해야 되지만 그래서 한신더유로 써놨는데 결국 이번에 A24가 나오면서 이번에 미분양이 났던 비아프, 데라수, 디에트르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공공은 여기서 더 분양가 떨어지진 않잖아요. 얘가 공공이라니까요. 자, 그리고 투자가치로서는요. 제3연립교 개통이 이제 열흘 정도 지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중산지구의 어떤 상승이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내년도죠. 27년 전후로 해서 청라 쪽에 7호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청라 쪽이 상당한 상승과 변화를 겪게 되는데 결국은 연륙교를 통해서 7분 거리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이번에 영종이. 그럼 영종 중산지구 쪽부터 이 영향도 받게 될 거예요. 청라의 상승의 영향도. 따라서 이런 건 좀 더 투자 가치로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습니다. 사실 종합적으로 이번에 영종 분양들에서 이 얘기를 다 드렸었는데 종합적으로 선뜻 내키지 않을 분양가예요. 뭔가 이번에 나왔던 민간 물량 3개나 공공인데 얘 분양가 5억부터 7억까지 최고가 기준 5억, 6억, 6.5억, 7억인데 이거 전부 다 영종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여타분들이 보시기에도 선뜻 내키지는 않습니다. 기축이 제일 잘 나오는 게 5억대인데 너무 비싸게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다만 추후 현 시세라든가 시세 변동성을 봤을 때 이 단지의 5억은 영종의 신축 84의 저점선을 보여준 거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분양됐던 3개 단지라든가 이후로도 나오거든요. 걔네들을 평가해야 되지 않는가. 즉 어떤 기준선을 보여주는 단지가 아닌가. 공공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도금이 30%예요. 그러니까 영종 쪽에 거주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산이 낮은 일반 대기 수요자에게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 뭐냐면 여기 1주택자들 있으시잖아요. 구축. 좀 시간 10년 넘은 것들도 있거든요. 여기도.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신축으로 옮길까 말까 고민하실 때 이쪽도 있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얘가 미분양이 만약 난다면 여러 가지 의미에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분양했던 민간 물량 3개도 마찬가지고 일단 이런 식으로 미분양 놔줬을 때 지역 전체가 계속 저평가될 거기 때문에 굳이 들어가 봐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전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디에트라든가 데라수도 그렇고 비아프도 충분히 들어갈 만한 가격에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 영종에서 좀 오래된 축에 있으신 분들은 추후에 어떤 시세 상승 국면이 왔을 때 이런 신축들이 먼저 올라주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뭐랄까 일종의 갈아타기 할 수 있는 괜찮은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얘가 공공이다 보니까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여건 아까 말씀드렸던 커뮤니티라든가 주차 그다음에 초등학교까지 거리 같은 건 고민하시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자녀가 있으면 좀 멈칫할 수밖에 없죠.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중학교 이상의 자녀가 있다. 그럼 영종중학교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면도 잘 나왔고 하다 보니까 가격도 싸고 미래가치는 뭐 이번에 영종 다 이렇게 써드렸는데 후상향이 있습니다. 연륙교 개통 후 하늘도시 분양이 있습니다. 지금 개통 전에 혹은 이제 막 되자마자 나온 물량들인데 추후에 특히나 이 중산 쪽에 분양 아직 남았거든요. 이게
여기 연료가 바로 옆에 있는 놈들 얘네 있잖아요. 중산,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다 끼고 있는 얘네들 이쪽들의 어떤 분양가를 생각해 본다면 후상향이 분명히 있을 거고 사실 중산 쪽만은 아니라 이쪽에도 아직 남아있어요. 운서 쪽으로도 있고 얘네들의 분양가가 지금보다 싸지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나 이번에 나온 게 공공이잖아요. 그리고 우상향이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라 쪽이 27년 전후로 해서 7호선 개통에 따라서 상당히 높아질 거고 그게 중산 쪽 디에트로라든가 인천 전만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종도 반영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영종 트램이 연결됐을 때는 나쁘지 않죠. 송도 트램보단 빨리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최근에 여러분 어쩔지 모르지만 이 노란색이 다 분양 안 된 거 아닙니다. 이미 뭐 예를 들면 비아프 같은 경우에도 노란색이지만 이미 이거 지금 분양 시작한 거고 이쪽에 데라소도 이거 노란색도 있지만 된 거고 그럼 그런 거 빼면 한 10개 단지 정도 남아있거든요. 10개 좀 안 되게 여기 노란색이지만 이미 된 것들이 있어요. 몇 개 더 있는데 그러다 보면 채워지게 될 거고 이 운서역 쪽에서 요 중산 쪽으로 이렇게 하늘 도시를 꿰뚫는 트램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는 운서역 접근성에 의해서 상당히 좋아지는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영종 쪽에서 어차피 거주를 해야 되는데 신축을 사고 싶은데 신축이 좀 쌌으면 좋겠다는 분들은 얘가 그런 놈이에요. 저는 민가물량 이번에 나왔던 3개도 그렇게 비싸게 나온 건 아닌데 오랜만에 나와서 비싸게 느껴지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그래도 공공이고 그나마 걔네 중에서는 제일 싸잖아요. 따라서 영종에서 갈아타기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지 않을까. 최근에 어떤 지금 민가물량처럼 미분양이 난다면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여하튼 영종도 지금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많이 채워지고 있어요 지금. 따라서 마지막 한 줄 평이 이렇습니다. 영종 하늘도시 4in1 데라소 썸 때 31 얘기하면서 3in1이라고 하면서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얘는 그 범위를 더 넓혀줬죠. 기존에는 6억, 6.5억, 7억이었는데 디에트르라든가 데라소 썸이나 비아프가 얘는 그보다 더 낮게 1억이나 낮게 그 셋 중에 가장 쌌던 신일 비아프보다도 1억이 낮은 혹은 저가 물량은 4.5억도 있고 옵션 줄이면 더 낮게도 들어갈 수 있으시니까 나쁘지 않게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종 신축의 마지노선을 갖다가 즉 영종 신축 84의 마지노선이 4.5억에서 5억이란 걸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보여준 단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건 중요하죠. 앞으로 내가 영종 지역의 어떤 거주를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앞으로 신축들이 좀 10개 정도 그래도 나와주긴 할 텐데 그때 분양가를 평가하시는 데 있어서 물론 주변 구체적인 여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라든가 교육편이라든가 커뮤니티 봐야겠지만 일단 일감으로 봤을 때 분양가가 5억 정도가 마지노선이다. 이거 생각하시고 그보다 조금 더 비싸지만 얘보다 확실하게 주거 환경이 좋다. 그럼 들어가셔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기준점이 되는 단지가 나왔다. 공공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번에 물먹었던 민간 물량들을 재평가하게 해주는 단지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에 나왔던 민간 물량 3개 단지가 이 단지가 갖고 있는 조건보다 나쁜 단지는 하나도 없었어요. 조건은 3단지가 다 좋았거든요. 다만 얘가 5억선에 나왔는데 그보다 1억 높고 1.5억 높고 2억이 높은데 그게 나쁜지 아닌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점이 생긴 거죠. 공공이 이렇게 마지노선으로 나와주기 전에는 그 6억, 6.5억, 7억이 어느 정도 높은 건지 가늠이 안 됐잖아요. 근데 얘가 나름의 자기의 조건을 가지고 5억선에 나와줬으니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좀 더 용이하게 평가해보시고 판단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나왔던 민간 물량 3개 전부 다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보면서. 자, 세부상에 있어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는 개인 책임인 점 인지해 주시고요. 특히나 오늘은 스피드 분양가로 다루다 보니까 많이 자세하게는 얘기 못 드렸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디에트로라든가 데라소썸이라든가 비아프 영상들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인천 전망편도 제가 띄워들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115만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변조 공식 단톡방을 첫 댓글에 올려드릴 겁니다. 들어오시면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뭐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답변 드리는 뭐 그런 공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금 영종에 최근 들어서 분양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잘 평가할 수 있는 평가하는데 용이성을 주는 그런 기준점이 되는 단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 검단 AA21이 전용 물량이 나와요. 근데 걔가 되게 쌉니다. 그 영상 갖고 아마 찾아뵙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